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고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코오롱 그룹입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창업자 이원만 회장이 한국에 나일론을 독점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1954년 국내에 귀국해 나일론 사업을 시작한 것이 그룹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아, 유명하죠. 1968년 나일론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전담하는 코오롱 상사를 세웠고요. 코오롱 스포츠 브랜드를 출시해 등산 의류와 등산용품 등을 선보였습니다. 1988년에는 IT 소재 필름을, 1991년에는 나일론 필름을 국내 최초로 생산하는가 하면 2010년대에는 석유가스 플랜트 수처리 사업 및 연료전지 사업에도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했는데요. 국내 41개사와 해외 법인 21개사 등 총 62개사의 계열 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패션의 명가 코오롱 그룹입니다. 패션으로 시작해서 사업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룹인데요. 네. 일단 그룹에 대한 이미지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훈 학생. 네. 근데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네. 노스페이스가 최고였었거든요. 그건 맞아요. 패딩. 근데 요즘은 다양해졌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코오롱이 꽤 높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또 스노우볼이라고. 스노우볼. 네, 아. 최근에 그 강동원 씨가 광고해가지고 예, 유명했던 그렇구나. 풍기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그 정도요? 학생들이 되게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역시 요즘 어쨌든 등산복은 참 좋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아이고, 우리 상국 형님도 노스페이스 패딩 많이 입으셨죠? 제가요? 네. 갑자기요? 아, 많이 입으신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유행했던 얘기가 노스페이스 회장이 네. 한국 고등학생들이 다 등산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진짜로. 우리나라 등산 그러면 국가이잖아요. 고등학생들이 다 노스페이스를 입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은 다 등산을 좋아하는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었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창업자 이원만 씨가 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원만. 개콘에서 100원만을 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좀 잘 됐었는데 2원만이잖아요. 되게 겸손한 사람. 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원만. 100원만 했을 때도 저도 정말 작게 봤는데 근데 2원만 마소비 하셨네요, 마소비. 정말 그런데. 겸손하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또 100원만이라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 상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지난 1년 동안 언급량은 한 84,8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연관어를 보면 코롱 스포츠, 코롱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대통령상, 코롱 하늘채.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빅데이터 분석하면서 느낀 점이 광고라든지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들은 꼭 그 연관어에 연예인 이름이 같이 뜹니다. 그래서 광고에 이 사람들을 많이 활용했다라는 건데 이거 보면 엑소라든지 송중기, 강동원까지. 그러니까 역대 코롱에 관한 그 모델부터 현재 이제 강동원 씨까지 다 이름이 나올 정도니까 코롱이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연예인들을 잘 활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기업들의 그 윤리 경영이나 뭐 상생 경영 같은 게 굉장히 화두입니다. 네. 그 코롱 그룹도 주목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요즘 이제 뭐 기업만 잘 경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생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업체들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사실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코오롱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계열사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상생 펀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행에다가 본인들의 자금을 일단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력업체들이 돈이 필요할 때 낮은 금리로 빌려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존 대출보다 연 한 2%포인트 낮은 금리로 이 협력업체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앞으로 이런 상생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악재도 많고 실적도 좋지 않았는데요. 홍쌤, 취준생들에게는 어떤 이미지의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오롱은 효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재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군을 보면 산업자재,
그러니까 산업자재구는 이제 자동차 소재 같은 그런 다양한 재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 소재 제품들, 그다음에 필름 전자 재료,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이 산업자재 부분에서는 타이어 코드라고 해서 타이어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원재료, 그다음에 뭐 에어박 원단이라든가 쿠션, 뭐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화학이라든가 소재 산업 자체가 지금 업황이 좋아요.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은 이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우리가 코오롱 인더스트리 F&B라고 해서 패션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은 그 의류 소재까지 합쳐도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중은 적지만 또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LG 패션이나 LF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물산의 패션 사업 부분, 이랜드 이런 걸 생각하는 문과 학생들도 또 코오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공대생에서 여성 문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구직자들한테 기회를 주는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취준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인터뷰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근데 코오롱이 약간 뭐 62개사의 계열사를 갖고 있고 다양한 데서 뭐 실적이 좋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코오롱 스포츠밖에 모르더라고요. 아하. 네,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00년 전통이 있는 셰프 같아요. 명륜대 셰프 같은 등장. 성균관대 역사 다큐처럼.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이 성균관대 학생은 코오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약간 좀 네. 그런데 딱 말입니다. 귀신 같아요. 귀신 같죠. 방학인데도 학생들이 꽤 생각이 많더라고요. 많네요. 네. 방학인데 계절학기 들으러 왜 왔나요? 이렇게 국제계절 학교에 온 거예요? 아, 네. 지금 학생회 일을 하고 있어서 네, 겸사겸사 네.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회 네. 혹시 코오롱이라는 네. 회사에 대해서 좀 들어본 게 있어요? 덕평휴게소가 코오롱 거라고는 이거 알고 있네? 도표궁에서 네. 이용해봤어요? 네, 제가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근데 덕평휴게소가 일단은 휴게소도 전반적으로 네, 덕평도 휴게소들이 코오롱 더 좋았어서 계열사예요. 아, 화장실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네. 거의 한 98점 정도. 98점에 다양하네요. 나머지 2점 그렇죠. 어떻게 채울까요? 그거는 아마 네. 호텔 정도는 돼야 아 어디 정도 돼야 네네. 거기에 입사를 또 이번에 신입 뽑더라고요.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을 좀 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의 휴게소는 먹거리 위주였다면 네, 지금 앞으로의 휴게소는 뭔가 잠깐 들려서 휴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뭔가 오랜 시간에 머물면서 쇼핑도 오. 하고 아 거기서 좀 더 관광이 될 수 있는. 네네네 그렇게 오. 하지 않을까. 야 민서가 민지야 오랜만이다. 야 후배로 인터뷰 한번 하자. 인터뷰 한번 하자. 그래. 민서가 넌 지난번에 빠지고 민지만 데려갈게. 미안해. 지난번에 했던 친구라서 후배들 앞에서는 굉장히 또 센 형이네요. 갑질을 잘합니다. 의미심장한데. 4학년이잖아요. 네. 수료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졸업을 하지 수료했습니다. 않았고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졸업을 하지 않고 수료만 했을 때는 수료만 도서관이나 하고 이제 유예를 학교 시설 했거든요. 같은 거를 이용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요새 그런 학생들도 꽤 그런 많아요. 점도 네. 있었고 엄청 또 많죠. 아무래도 이제 졸업하면 기업에서도 뭐 취업이 더 안 된다 그런 말이 졸업자보다는 졸업 예정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코오롱이라는 기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습니다. 어떤 기업으로 좀 알고 있는 거? 스포츠웨어 판매하고 있는 그렇죠. 기업으로 네. 알고 있어요. 네. 많이는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좀 근데 제가 사실 좀 연예인의 원지를 공보로 줬잖아요. 쓰기 때문에 좀 네, 이거 궁금하다는 찾아보더만. 본것 네, 같아요. 찾아봤는데 뭘 찾아? 찾아봤는데 예쁜 옷을 많이 파는 걸로. 네. 화학 가면 수원에 있는 자과 캠퍼스인데 어쩐 일로? 캠퍼스 학생인데 네. 이번 학기에 계절학기 여기 때문에. 명륜 계절학기 캠퍼스에서 때문에. 계절학기를 듣게 돼가지고 어떤 과목이요? 지금 비판적 사고 저기 1학년 과목 있거든요. 네. 4학년 학생이 들어왔더라고요. 혹시 코오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제일 많이 들어본 건 아무래도 네. 아웃도어. 그렇죠. 네. 거의 아웃도어를 제일 제일 많이 많이 하네요. 알고 있고 네. 네. 아니면 최근에는 뭐 테마파크나 네. 아니면 네, 뭐 알고 제약 있더라고요. 테마파크요? 했다고 알고는 있어요. 또 화학가니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코오롱이 사실 시작한 게 나일론 회사에서 시작했거든요. 아, 네네. 코리아 플러스 나일론이 합쳐진 아. 합성어예요. 코오롱이라는 네. 게. 나일론 네. 화학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화학 학생이라서. 어떻게 뭐 화학 네. 기호나 이런 게 있어 나일론?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그 유기 네. 합성을 통해서 나일론 C를 뽑아내는 그런. 나일론 한자랑은 상관없는 거죠. 전혀. 네. 아, 그렇군요. 경영관. 경영학도들을 그렇죠. 그때 뭔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즉석에서 제가 혹시 두 분은 그 코오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들어본 게 있어요? 생각 뭐 알고 있는 거?
기사에서 패딩. 패딩. 네. 역시 20살 의류. 학생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좀 어떤 쪽 많이 노팬은 요즘 안 입죠? 노팬 많이 노팬 많이 갔죠? 저때 많이 노팬 갔죠. 입거든요. 근데 또 코오롱이 여성 그 사원들이 많아가지고 여성 안에서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 여성들이 많은 조직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뭔가 네. 여성을 위한 복지 같은 게 더 잘 되어 있어서 대우가 조금 낮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즉석에서 떨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한번 갑니다. 네. 자신감 있는 게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코오롱이요? 제일 자기 장점이에요. 얼마나 순발력 있고 자신감 있는지 보겠습니다. 생각하시고 코부터 갈게요. 코! 코오롱. 오! 오래오래 롱! 롱롱 합시다. 대박이다. 직승을 시켰는데 자신감 있네. 좀 칭찬해주면 안 됩니까? 직승을 시켰는데.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직업방송에서 나왔는데 혹시 전화번호,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저쪽으로 가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학이고 오늘 또 폭염주의보가 내렸던데 웬일로 오셨어요? 저 동아리 활동하는 게 있는데 네. 거기서 PPT 시험 보는 거 있어서 준비하러 모였어요. 말이 되게 또박또박 잘하시는데 어떤 동아리세요? 네. 저는 알림이라고 하는 네. 학교 단체인데요. 네. 입학처 산하 단체로 공식 홍보대사예요. 네. 혹시 거기서 본인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저는 미디어 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게 거의 기계처럼 슬슬 나오거든요. 그 멘트가 소개 멘트가. 오늘 저희가 주제 기업이 코오롱이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기업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기업 같아요? 제가 네. 그 코오롱 오피스텔 약간 이런 데서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서 오피스텔. 코오롱 그 패딩도 애들 많이 입고. 네. 이제 알겠죠? 네, 알아요. 이제 알아요. 네, 알아요. 아저씨 낫죠, 제가? 그렇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코오롱이 그렇게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휴게소까지. 학생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대부분 모르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저학년 학생들은 거의 모르고 코오롱 스포츠 이런 거밖에 모르고요. 네. 고학년 학생일수록 뭐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있어서. 있는 것 그래도 같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는데요. 저희 네. 또 이제 한간의 소문을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또 코오롱의 한간의 소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여성 직원들이 아주 치열하다고 카더라. 예, 이게 아무래도 뭐 여성 패션 쪽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패션 쪽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화학회사다 보니까 아까도 화학도 전공했던 친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공대를 보면 기계과 이쪽에 남성 비율이 정말 높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캠퍼스에서 가장 또 여성이 많은 데가 이제 화학하고 바이오 이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공계들도 이제 여성 채용이 조금은 많은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 대상으로 한 복지 문제가 아마 조금 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도 하는데 면접 볼 때는 약간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여성 면접관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더 이제 까탈스럽다고 해야 될까? 좀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뭐 봐준다, 뭐 그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성 선배들은 예전보다 취업이 더 힘들었어요. 여성 취업 자체가 그렇게 제조업에 들어간다는 게 너무나 좀 힘들던 시대인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본인의 입지와 업력을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 여성 후배들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투력이나 결과가 높지 않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성의 적이 여성이 될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마냥 또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코오롱 계열사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연봉이 다 다른 건가요? 네, 다 다른데 이제 코오롱 그룹 전체 평균을 한번 내봤고요. 전체 평균. 네, 초봉은 한 3,100만 원, 대리 4,069만 원, 과장 4,470, 차장 4,885, 부장 5,540. 얼핏 보면 좀 적어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전체 평균이라 이 예. 정도면 뭐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지 인더스트리 이런 회사들은 뭐 연봉이 높겠죠. 거의 뭐 8, 9천 정도까지 가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계열사마다 좀 폭이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그 코오롱 안에서도 좀 어떤 부의 불균형이라고 할까요? 회사마다 계열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 있을 것 것으로 같네요. 보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어느 정도의 스펙이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예전에 이제 코오롱 베니트는 과거에 이제 코오롱 정보통신에서 유래가 된 네. SI 기업인데요. 여기에 이제 솔루션 영업팀 인턴으로 취업했던 재학생인데 국승세단 출신이고 전공은 이제 경영 쪽이고요. 그 다음에 복수 전공으로 근데 이 친구는 독특하게 컴퓨터
전자공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점이 한 3점 중반, 토익은 한 900 초반, 그리고 스피킹은 6급. 이 친구는 어찌 보면 이런 SI 기업의 기술 영업이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게 단순한 패션 상품이 아니라 시스템을 수주 영업 계약을 따내야 되니까 경영에 대한 그런 관점과 비즈니스 마인드도 갖고 있고 덧대어 코딩이라든가 시스템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합쳐진 거죠. 그 코오롱도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아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사출 재질이 아니라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강도의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그런 파트에 이제 기술직으로 입사했던 학생인데 이 친구는 이제 수도권 사립대학교를 나왔고 학점은 뭐 한 3점 후반대, 그리고 토익도 한 800 한 후반대 이 정도로 이제 전공이 이제 응용화학 생명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전공을 살려서 잘 취업을 했죠. 그러니까 전자공학을 했던 친구들한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중요하듯이 똑같이 메모드급 기업입니다. 그래서 금번 하반기에도 채용이 많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영. 네, 우리 코오롱의 핫한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기의 해시태그!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인보사 샵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입니다. 네. 우리 코오롱 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하이테크,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우리 바이오 신약 인보사와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개발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코오롱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망하는 그런 음식점 가면 여러 가지 메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오롱은 사실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또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더니 아까 그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9년 동안 노력을 한 끝에 세계 최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관절염 환자가 이 치료 주사를 한 번 맞으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통증이 줄어든 상태가 지속되고 대단하다. 또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약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풍은 관절염 어떻게 안 돼요? 네? 통풍은? 통풍. 통약 좀 있을까요, 진짜? 아, 통풍은 네. 저거는 고기랑 술을 줄이셔야 될 텐데. 아, 그렇군요. 그거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염 환자도 운동 많이 하면 되잖아요. 아니, 네. 양상국 씨가 자꾸 숙제를 내줘요. 예, 아, 그렇죠.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출연료도 비싸지도 않은데. 그리고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대 같은 경우가 투명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네. 그 필름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유리처럼 투명한데 또 강도가 세면서도 수십만 번을 접었다 펴도 흠집이 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소재죠. 그래서 차세대 스마트폰 폴더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접혀지는 네. 폰이 이제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UX, UI 개념이 아주 다이나믹해지기 때문에 또 스마트폰이 또 한 단계 점프업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글라스 재질 우리가 접을 수가 없으니까 그 유리를 대체하는 재질로 이 폴리머 재질이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머 재질이 자동차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필드에 많이 응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이 폴리미드 같은 경우에는 양산이 시작이 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평균 매출이 연 한 2천억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패션 물론 이제 패션 사업은 나름의 성장을 하고 이런 소재 산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경량화 이슈가 중요하고 그럼 아까 제가 저 플라스틱 재질을 얘기했는데 또 이제 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질이 활용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좀 물론 이제 원재료 수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춘 어떤 부침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테마파크 샵 네이처 브릿지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여주시에 조성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우리 민간기업 사업자로 코오롱 자회사인 우리 네이처 브릿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합니다. 예. 네, 코오롱이 테마파크 사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네이처 브릿지는 좀 낯선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아까 양성국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공공구역과 민간구역으로 나누는데 공공구역은 경기도에서 이제 돈을 투자해서 만들게 될 거고요. 민간구역은 이제 코오롱 자회사가 맡아서 하게 됐는데 일단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도그런이라고 해서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이 또 생길 거고요. 네. 힐링 가든
펫 스튜디오, 그래서 동물들 사진 찍는 곳, 그다음에 반려동물 쇼핑몰, 그다음에 애견 호텔, 이런 지원 시설과 야외 공연장, 다양한 문화 시설이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인데 제가 예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5가구 중에 1가구는 반려동물 키우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는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 애견이라든지 고양이들 데리고 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명성을 좀 찾을 수 있을까 기대되는데요. 이 코오롱 그룹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아까 제가 코오롱 플라스틱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 게 폴리옥시 메틸렌이라는 이 제품인데 이게 이제 내 마모성이라든가 내 마찰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자동차 기어라든가 그다음에 연료 보관, 용기, 그다음에 핸들 등 다양한 차량의 이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 매출에서 코오롱 플라스틱 매출의 한 44%가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화학회사 바스프하고 함께 2016년도에 합자법인 그러니까 코오롱 바스프 이노폼을 이제 설립을 했고 그리고 바이오 산업도 이제 코오롱 그룹이 전략적인 차세대 미래 사업으로 보고 있고 또 그런 성과가 지금 당장 실적은 좀 좋진 않아요. 그런데 이건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노력들을 보면 또 좀 청신호가 아닐까?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과의 경우에는 여자인 친구들의 비율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여성 복지가 좋은 기업 쪽에 취직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이제 여자들이 많이 취직하는 그런 회사에도 그 여성에 대한 그런 유리천정 같은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요즘 보면 여자들이 되게 잘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제1당 대표도 여성분이시고 또 바른정당 대표도 이제 여성분이 되시고 여성들이 잘 나가는데 아직도 기업 임원 같은 경우는 여성 비율이 많이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도 뭐 그런 여성 복지가 좋은데 가고 싶은데 아직도 그런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묻더라고요. 되게 억울할 거예요, 여성분들이, 여성 구직자들이.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뭐 면접장 가가지고 여성인데 할 수 있겠니? 여성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왜 할까?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이 좋았던 친구들이 한 5년 차? 그래서 육아복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육아복지가 정말로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투력이 급감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모습이 미덥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래에 분명히 그런 단계들과 위기가 올 텐데 이 친구는 그걸 버텨낼 만한 내구성과 열정과 직업감과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슬기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억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워크앤 라이프 이 밸런스를 맞추기가 힘들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슬기로운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직업감과 프로의식이 있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고민 정도는 해봤다. 차라리 그게 여러분들한테 설득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코롱에서 지금 매달 공채로 거의 신입을 뽑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뽑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생겨서 퇴사하는 분들 때문에 공채를 매달 실시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일단 궁금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요. 조사해보다 봤는데 뭐 7월 공채, 6월 공채가 떠 있더라고요. 뭐지? 그래서 계속 찾아봤는데 4월, 3월, 2월, 1월 매달 공채를 뽑더라고요. 보고 이게 왜 그런 건지 뭐 계속 진짜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내부에서 못 견뎌서 나가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럴 때도 있어. A 회사하고 B 회사가 경쟁사예요. 그런데 A 회사가 1등이고 B 회사가 2등이에요. 그럼 공채를 비슷하게 하면 비슷한 전공 학생들이 여길 써요. 그리고 B 회사가 2등 기업이라고 하면 2등 기업에 취업하는 친구들이 1등 기업도 많이 붙거든요. 실제로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추가 공채를 할 때도 있고요. 안 그러면 지금 정말 좀 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채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게 좀 불필요한 고민이죠. 그러니까 뭐 뜬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쓸 건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가 힘들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속단하게 해도 그 조직이라는 게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공채가 나오면 어떻게든 써야 된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공짜가 다시 떴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 면접에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또 실제 면접 시간이 왔습니다. 네. 이영훈 씨,
네. 장난치지 마시고 네. 우리 정말 진지하게 네. 예, 우리 면접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영훈 씨 네. 입사 후에 네. 우리 경쟁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으면 네. 혹시 연봉을 2배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봉이 2배예요. 연봉이 2배, 1.5배 아니고 2배입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코오롱의 뼈를 묻겠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신뢰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남습니까? 네? 돈이 2배인데. 그러니까 저를 처음으로 성장시켜준 회사, 제가 거기에 스카웃된 이유도 뭐겠습니까? 이 코오롱을 통해서 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스카웃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를 성장시켜주고 제가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 코오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훈 학생. 네. 솔직해집시다. 네. 영훈 학생 경쟁사가 들었어요. 예를 들어 삼성물산 패션 사업이에요. 그럼 입사하면 삼성맨이 될 수 있고 연봉도 지금보다 2배나 줘요. 예. 그런데도 진짜로 그 회사에 안 갈 거예요? 저 같으면 바로 갈 것 같은데요? 가도 돼요? 내보내겠습니다. 잘하세요. 네. 자, 우리 홍기찬 씨는 만약에 우리 스카우트 제안 연봉 2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아마도 그런 뭐 이름 있는 회사에서 연봉을 2배나 준다고 하면 굉장히 저도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 의도를 한번 곱씹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이 온다 하면 저의 능력이라기보다 제가 코오롱에서 배웠던 기술과 노하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 회사에서 단기간 동안 받게 된 연봉도 클 수 있겠지만 또 장기적인 비전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코오롱이 진행하고 있는 미래 사업에 투자를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코오롱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도 사실 정답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많이들 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첨단 소재 기업들은 중국에서 인력을 정말로 많이 좀 빼앗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로열티를 가지고 회사 생활할 수 있는지를 검측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좀 쪼개서 얘기하는 화법들을 드리면 조금 더 이야기가 잘 오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홍쌤의 꿀팁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항상 코오롱? 네. 코오롱 퓨전 말고 딴 데 쓰라고요, 선생님? 여기 보니까 뭐 타이어 코드, 에어백, 스펀본드, 필름, 석유수지. 저 이런 거 몰라요. 근데 제가 이런 데 가서 어떻게 취업을 하죠? 저 일 못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착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오롱에 있던 산업재 기업들처럼 모르는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쟁자들도 다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좀 식견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